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KBL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잼 NBA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컨텐츠를 찍었었는데 그게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조회수도 10만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KBL을 한번 제 주관대로 KBL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KBL 해설자로 활약을 했고 활동을 했고 다음 시즌도 제가 KBL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BL 이대로 가면 사실 곤란하잖아요.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직전인데 KBL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다양한 KBL 영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KBL 중계, 현재 TVN이 주간 방송사가 됐죠. 중계가 아닌 KBL의 영상을 좀 조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방송사들 그리고 또 협회들이 영상 저작권을 상당히 빡빡하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멋진 하이라이트 장면이나 혹은 또 전술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BL 이외의 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아요. 진짜 KBL은 제 채널을 보시는 이런 헤비 농구 팬들이나 혹은 또 KBL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분들이 주로 보는 리그인데, KBL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KBL이나 농구에 딱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을 새롭게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안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일단 NBA 총재인 애덤 실버가 영상 저작권에 대해서 무슨 인터뷰를 했었냐면, 우리는 NBA 영상을 자유롭게 풀어놨어요,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한 인터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에 약간은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 시식을 가능하게 해야 그 시식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식사를 하러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인터뷰죠. 그 말인즉슨 영상을 이렇게 찔끔찔끔 나도 모르게 접하게 됐는데 NBA가 주는 그런 매력과 마력에 빠져서 리그 패스를 사고 또 나중에 조코피 투어를 통해서 NBA 경기장을 직접 보러 가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BA는 현재 모든 유튜브 채널에 경기 영상을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다만 풀 경기 업로드 불가합니다. 풀 쿼터 불가합니다. 대신에 컷 편집으로 이어붙이기는 가능해요. 모든 NBA 채널은 다 NBA 영상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KBL 역시 저는 NBA를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4초에서 한 5초 되는 컷 편집을 통해서 경기 영상을 재가공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TVN 이전에 스포티비였잖아요. 스포티비는 KBL 영상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좌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간 방송사가 바뀌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설명이 있어야 충분히 우리가 KBL을 색다른 방식으로 정당하게 떳떳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 5초 정도의 컷 편집을 가능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KBL을 다루는 매체가 증가하겠죠. 저도 즐겨봤었던 주성타처럼 KBL을 다루는 매체가 증가하게 되면 KBL 팬들 이외에 KBL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지금 7시에 집에서 또 풀 경기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이 대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돈 버느라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든데 7시부터 9시까지 펼쳐지는 KBL 경기를 월, 화, 수, 목, 금 한다고 치면 하루 이틀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귀가해서 집에서 자기 전에 혹은 샤워하고 나서 몸을 말리면서 내가 KBL 영상 보는 이 재미가 있는데, 그런 짜투리 영상, 조각 영상을 보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또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팬들 유입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저작권에 관한 이슈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간 방송사보다는 연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맹 쪽에서 이런 영상을 좀 과감하게 풀어주고, 또 때로는 KBL 관계자가 인터뷰를 해서 영상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풀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도 엄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다만 한시적으로 풀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가공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숫자 2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2.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KBL의 경우에는 쿼터 마지막 2분을 강조하는 장내 방송이 없습니다. 뭐 NBA 같은 경우에는 쿼터별로 2분을 남기면 뭐 2 minutes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쇼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냐면, 자, 이제 쿼터 2분 남았으니까, 종료 2분 남았으니까, 자, 핸드폰 보시는 분들도 핸드폰 보시지 마시고 더욱더 집중하시고, 요 2분 끝나고 뭐 매점 가시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세요. 2분 남았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라고 저는 분위기를 환기하는 일종의 쇼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완전히 뭐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중, 그 다음에 경기를 보시는 시청자, 그리고 중계진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그 해당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 심판들에게도 저는 높은 집중력을 부여한다고 생각해요. 또 집중력을 뭐 요구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딱 그 한마디가. 네, 그래서 2분 남았구나. 2분 남았으니까 더 집중해야지. 더욱더 내가 팀이 원하는 플레이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경기의 퀄리티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숫자 2, 동시에 매 쿼터 종료 2분 전부터는 저는 팀 반칙 개수와 관계없이 그냥 반칙 2개째부터 자유투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종료 2분 전에 만약에 팀 파울의 여유가 엄청 많이 남았어. 팀 파울이 여유가 4개 남았어요. 그러면 KBL은 그 4개를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파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 파울은 내가 아꼈다고 해서 다음 쿼터로 이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수비해도 되는데 뭐 이상한 파울들을 많이 해요. 감독의 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폭풍 파울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종료 2분 전부터는 그냥 반칙 2개째부터 자유투 줬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긴박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파울을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뭐 가슴 치면서 심판 찾는 이 행위를 우리가 왜 봐야 되냐고. 네, 그래서 저는 쿼터 종료 2분 전부터 반칙 2개째부터는 자유투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2분 리포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맹이 대중 및 선수단과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클러치 게임 생성 기준으로 심판의 2분 리포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심판 혹은 판정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팬들에게, 선수들에게, 팀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저는 더 높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NBA는 2015년부터 이 2분 리포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BA조차도 2분 리포트를 시행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NBA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팬들에게 무언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종료 2분 전에 2분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알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10개 구장 모두에게 공문을 보내서 장내 아나운서 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야겠죠. 이게 총 4번이 있는데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종료 2분 전에 2분 남았다라고 크게 고지를 해라. 간단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유치한 효과음 진짜 한때 너무 유치했잖아요. 슛 날아갈 때 뾰로로록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이거는 KBL을 좋아하는 분들도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가 뭐 크블 유치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슛 날아갈 때 뾰로로롱 빵 이게 진짜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멋있는 목소리로 이제 2분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경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장내 방송들도 있어요. 원치 않습니다. 네, 원치 않아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경기 상황에 대한 정보, 또 2분 남았다라는 걸 장내 아나운서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구장 모두 쿼터마다 마지막 2분을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분 리포트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BA는 2015년 3월부터 2분 리포트를 시행했습니다. 2분 리포트 인단은 82명 가운데 74명이 현역 심판이고요. 나머지 8명은 심판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많긴 하지만 심판들이 이 2분 리포트를 살피기 때문에 도리어 더 정확할 수 있죠. 더 객관적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동업자 심판들이 내린 판정에 대한 리포트를 또 심판들이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선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2분 리포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2분 리포트의 기준을 저는 4쿼터 5분 안쪽에서 나왔던 5점 차 이내 경기, 그러니까 5분 정도 남기고 5점 차 이내면 2분 리포트 대상이 되는 거죠. 모든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인력도 부족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클러치 게임에 대한 판정을
2분 리포트 무조건 제공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KBL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해당 상황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KBL 홈페이지에 볼거리도 많아지고 팬들도 알 거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조금 더 투명하게 KBL이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KBL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걸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숫자 2, 마지막 2분 고지, 그 다음에 쿼터 마지막 2분 동안 파울 2개째는 자유투, 그리고 마지막 2분 리포트. 네, 그래서 제가 숫자 2를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숫자 3입니다. 네, 숫자 3. 바로 수비자 3초 룰에 대한 제 생각인데요. 제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는 수비자 3초를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NBA는 있습니다만 FIBA 무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BL은 기본적으로 FIBA 룰을 따라가고자 하고, 그게 국제 경쟁력의 강화, 또 적응면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건 인정해요. 자, 하지만 KBL은 지금 뭐 너무너무 저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득점까지 온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수비자 3초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KBL은 그 어느 리그보다 지역 방어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점수도 적게 나고 뭐 하드코어, 뭐 소프트코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KBL은 저득점, 점수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수비자 3초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자 3초 룰을 폐지하다 보니까 수비수들은 페인트존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을 짓고 사는 선수들은 외인들입니다. 현재 뭐 단신 외국인 선수들 거의 뽑지 않으니까 KBL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장신이고, 그 장신들이 인사이드를 지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KBL의 공격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됐습니다. 물론 장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신의 숲을 뚫기 위한 여러 가지 전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KBL이 굉장히 득점력이 낮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는 수비자 3초 룰의 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 위주의 트렌드가 KBL은 너무 생겨버렸어요. 모든 감독들이 수비 위주의 스탠스를 가져갑니다. 왜? 그게 우승하는 길이고, 우승을 해야 내 감독의 목숨이 연명되니까. 그런데 고득점이나 혹은 공격 농구, 페이스 푸시, 이런 화려한 득점 농구에 비해서 저득점 농구를 좋아하는 대중들은 극소수입니다. 프로 원년 혹은 뭐 초창기에 KBL은 엄청난 고득점 농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KBL을 좋아하는 팬분들도 아쉬워하고, 또 KBL을 좋아하지 않고 혹은 보지 않는 사람들이 딱 이런 점수대 보고, 와, 이거 뭐 점수 맞아? 이게 40분 동안 낸 점수야? 이렇게 무턱대고 뭐 비하하고 있으니, 저희처럼 뭐 농구를 좋아하고 KBL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미없는 수비전보다는 지금 화려한 공격 농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 그리고 저는 KBL이 연맹이 룰을 바꿔서라도 고득점을 저는 일부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저득점 농구로는 우리가 이미 한계를 맛봤고 이미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KBL이 수비자 3초 룰을 시행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원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수비자 3초 룰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비자 3초 룰을 폐지하고 나서는 3점도 미세하게 떨어졌고 여러 가지 공격 지표가 하락했어요.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KBL이 수비자 3초 룰을 15년, 그러니까 원년에 KBL이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28살이 됐는데 28살의 절반 이상은 수비자 3초 룰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삼 새로운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저는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KBL은 외국인 선수 신장 제한 같은 별의별 제도를 다 도입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번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FA 보상 제도까지 참 기상천외한 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KBL은 저득점의 재미없는 농구라는 인식을 없애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도 저희는 재밌게 봤지만 50몇 대 50몇의 농구를 농구 팬이 아닌 라이트한 팬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한 시즌이라도 수비자 3초를 없애보자. 왜냐하면 이렇게 없애봐서 만약에 효과가 미비하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팬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KBL도 갖은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고, 이게 또 효과를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 KBL이 수비자 3초 룰을 시행한 지가 벌써 13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룰을 바꿀 시기도 충분히 왔다는 거죠. 이걸 뭐 엿바꿔 먹듯이 2년 뒤에 바꾸고 3년 뒤에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저는 수비자 3초 룰을 부활시키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외국인 선수 신장 제한은 2004, 2005 시즌부터 2006, 2007 시즌까지 외인 규정이 자유계약 선발이었어요. 다만 외인 2명의 신장 합계를 KBL이 규정으로 내세웠는데 두 선수의 합이 신장 4m 이하여야 한다는 웃지 못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BA에서 뛰기도 했었던 올루미 오예데지의 키가 뭐 엄청나게 줄기도 했었고 구구정하게 이렇게 키를 재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촌극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룰을 다시 이야기한 건 KBL이 정말 별의별 규정들 그 다음에 또 규정 변화를 가져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수비자 3초를 부활에 대한 논의 정도는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바로 속공 파울의 도입입니다. 자, 현재 KBL의 트랜지션 수비는 속공하려는 공격수의 몸을 대충 더듬습니다. 수비수들이 막 이렇게 더듬어요. 그리고 심판과 아이 컨택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들죠. 요 행위를 가장 빠르게 하는 선수가 탑 트랜지션 디펜더입니다. 제가 이거는 조롱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왜? 아무런 벌칙이 없으니까. 그냥 파울만 주니까. 그래서 속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막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도 막 해설하면서 막 흥분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수비수들은 엉덩이 툭툭 치고 공격수 막 그냥 허리춤 잡고 그 다음에 심판을 찾아요. 파울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끝이에요. 이게 농구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제 경쟁력을 위함입니까?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다급하게 손을 들고 심판부터 찾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속공 수비가 필요하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속공 수비를 해야 그렇게 강조하는 국제 경쟁력도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해서 외국인 신발 찾는다고 심판들이 바로 불어주겠냐고요. 얘 뭐 하는 거지? 왜 갑자기 자진 신고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심지어 팀 파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팀 파울이 예를 들어서 3개를 이미 저질렀어요. 그리고 한 쿼터가 절반 이상 남았으면 팀 파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파울로 끊습니다. 왜? 감독이 시키니까. 그 다음에 규정이 자유투를 주지 않으니까. 그냥 사이드 아웃이니까 전부 다 파울 끊어요. 그래서 화려한 속공이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팬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중계진들은 속공의 묘미를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재 규정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있어요. 농구의 꽃은 뭔가요, 여러분? 속공이잖아요. 빠른 농구, 덩크. 그런데 그런 기회가 원천 차단되다 보니까 지금 이 농구가 뭐 재미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해결 방안으로 NBA처럼 트랜지션 테이크 혹은 클리어 패스 파울 도입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공 상황에서 끊어버리면 자유투 1개 혹은 2개 플러스 공격권을 주는 거죠. 지금 KBL은 속공 파울이 없어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끊죠. 그리고 사이드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테이크 파울, 클리어 패스 파울이 너무 영어가 많고 NBA스럽다면 KBL이 예전에 했듯이 유파울로 회귀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예요. 속공을 가는 상황에서 끊으면 무조건 유파울 주는 거죠. 그러면 끊겠습니까? 안 끊죠. 왜? 자유투를 주니까. 그래서 FIBA가 유파울 규정을 완화했잖아요 라고 만약에 반문을 한다면 그거는 FIBA의 사정이고 우리만의 로컬 룰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 중요하죠. FIBA의 룰 변화 중요합니다. 하지만 FIBA도 이익 집단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룰을 바꾸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머이긴 합니다만, 음모론이긴 합니다만 FIBA, 특히나 유럽 출신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 기관에서 미국 팀들을 꺾기 위해서 각종 규정을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FIBA 룰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당장 KBL이 살아나야 되는데, 당장 KBL 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항들을 접수하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무조건 FIBA 룰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은 물론 KBL 연맹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룰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KBL이 지나치게 선수와 팬들의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막무가내로 개샹마웨이를 가자는 게 아니라 일단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모든 연맹이나 협회가 쉽지 않은 사안이긴 하죠. 특히나 농구는 슈퍼스타의 눈치를 많이 보는 리그이기도 하니까. 다만 저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KBL의 대부분의 선수들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팬 서비스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본 선수들도 사실 뭐 제가 다른 종목은 잘 모르지만 정말 팬들을 위한 마음이 큽니다. 다만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몇몇 선수들이 있죠. 어디 가나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언론사에서 보이콧하기도 했었어요. 매체들에서. 그런데 저는 뭐 그거는 언론사와 뭐 선수 개인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KBL을 주관하는 방송사라면 저는 모든 선수들이 성실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KBL을 홍보시키고 그 다음에 KBL을 노출하는 매체인데,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징크스가 있어서요, 루틴이 있어서요, 방송사 인터뷰를 거절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설령 또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성의 없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저는 벌금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직관하는 팬들 대부분은 훌륭한 관전 문화 속에 경기 관람합니다. 제가 뭐 경기장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요. 하지만 불성실하고 불친절한 일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선수 팬들, 그러니까 농구 팬들이라고 좀 보긴 어렵고, 일부 선수 팬들은 진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경기 내내 상대 선수 심판들에게 욕설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릴까요? 다 들려요. 상대 선수들, 심판들 다 듣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시즌 한 수도권 경기에서 관중 욕설 문제 때문에 경기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심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계속 쌍욕 먹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지연됐고 경고 조치로 그 팬들의 입을 막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선수. KBL 차원에서 인터뷰 거절하는 선수에게 NBA처럼 벌금 때려야 됩니다. 벌금 세게 때려야 돼요. 벌금 받으면 선수는 KBL 계좌로 입금해야 되거든요. 지 돈 나가잖아요. 인터뷰 하게 돼 있어요. 네. 물론 자기만의 루틴 중요하죠. 그래도 팬들은 방송사를 통해서 여러 선수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여러 선수들의 인터뷰 또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경기 전에 좀 그런 루틴이 있어서요, 인터뷰 거절합니다. 벌금 내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벌금을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인터뷰를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저는 모두가 다 인터뷰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과도한 욕설을 내뱉는 팬들, 화면 노출하고 곧바로 퇴장 조치 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기장 내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게 되면 퇴장 조치 당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하지 않죠, 잘. 하지만 저는 KBL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관전 문화가 생기고, 그리고 경기를 뛰는 심판 선수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팬들이 큰 대포 카메라 들고 와서 코트 사이드 좌석 비싼데 앉는다고 해서 본인들이 상전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좌석은 그 팬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채우고요. 그런 팬들보다는 새롭게 유입이 되는 팬들이 훨씬 건강해요. 물론 팬이 우선시 돼야 되는 리그긴 하지만 KBL의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 심판들에게 쌍욕 내뱉는 그런 팬들은 화면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곧바로 퇴장 조치시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KBL도 출범 30년이 다 돼가는 리그입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끌려다녀선 곤란하다고 보고요. 딱 중심을 잡는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KBL을 굉장히 사랑하는 팬들을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제가 생각해본 KBL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이 5가지가 설령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KBL이 단시간에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첫 번째 발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BL이 뭐 인기 없다 하지만 지금 뭐 국내 스포츠가 KBO 제외하면 다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 배구, 뭐 K리그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BL만 유독 그렇게 비판, 비난 혹은 조롱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KBL도 충분히 변화하면 재밌고 볼거리가 많다는 것을 또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KBL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재밌게 또 읽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